기타 큐슈 마지막 여정은 고쿠라역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모지코역에 가서 모지코 레트로라는 관광지를 구경하는 거였어. 전철 요금도 편도로 280엔 정도밖에 안 하고 거리도 3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서 반나절 정도 놀고 오기 딱 좋은 코스인 것 같아. 모지코역이 종점인 것 같더라고. 이게 마지막 동이네. 모지코역 승강장 앞이 막혀져 있었고 그 앞에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을 사람들이 기념으로 한 번씩 치고 가서 나도 한번 쳐봤어. 다들 한 번씩 종을 치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종소리가 엄청 컸어. 모지코역은 옛날 기차역이 생각나는 역이었어. 개찰구를 빠져나오고 나니까 앞에 대합실 부분에 로비 부분이 엄청 옛날 건물식으로 돼 있더라고. 역을 나오자마자 큰 광장에 분수대가 보였어. 모지코는 1889년에 개항한 큐슈 체복단에 있는 국제무역항이었대. 그래서 현재는 모지코역 주변 지역에 예전에 번성했던 옛 모습 그대로 모지코 레트로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서양식 건축물을 중심으로 다이쇼 시대의 레트로풍으로 정비를 했다고 하더라고. 모지코에 도착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모지코 광장이랑 되게 가까운 곳에 커리홈포라는 맛집이 있다고 하길래 거기를 가봤어. 밖에서 한 10분 웨이팅을 하고 안에서 한 5분 웨이팅을 했어. 안에서 웨이팅을 할 때는 메뉴판을 먼저 주시거든. 이걸 보면서 메뉴를 먼저 고를 수 있어서 좋았어. 소세지, 바나나, 돼지고기 다. 바나나는 뭐가 아니야? 해브빈 이트너 1960년도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럼 이거 먹을까? 그거 하나라. 그거 이상하겠지? 그거 이상.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 이쪽이 낫겠지? 저 데스네. 커리 2개랑 메론 소다를 시켜보기로 했어. 모지코는 이 구워서 나오는 야끼커리가 진짜 유명하더라고. 우리는 뷰가 좋은 창가 쪽 자리로 안내됐어. 테이블에는 마라장 같은 소스랑 찌개모노가 있더라고. 메론 소다는 알 거야. 맛있겠다. 오이시카스다. 커리가 맛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짜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나오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건물들을 지나서 항구 쪽으로 좀 가보기로 했어. 저기 다리다. 그 유명한 다리다. 블루잉 모지를 보러 갔는데 블루잉 모지는 하루에 6번 도계를 하는데 다리가 내려오고 난 후에 처음 건너는 커플은 평생 인연이 이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가 내려오고 난 후 건너려고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 오래. 오르골. 블루잉 모지를 지나서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오르골 박물관이었어. 오르골이 95만원. 950만. 돈타지. 세훈이가 좋아. 아, 그러네. 오르골이다. 소리가 어디서? 아, 1층은 기념품 샵이었고 2층은 전시물들이 좀 있더라고. 2층에 올라가서 아래 기념품 샵도 내려볼 수 있었고 2층에서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오르골들을 팔고 있었는데 그 구석에 보면은 공방처럼 오르골 관련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가지고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좋아 보였어. 모지코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한쪽에 기념품 상점이 몰려있는 헤어 플라자가 있어. 아, 아까 여기 이어져 있나 보다. 특산품이랑 레스토랑이 있는 2층 규모 쇼핑센터야. 여기네. 비허니. 비헌이라는 벌꿀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가게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유행했던 벌꿀 아이스크림 같은 컨셉이었는데 다양한 기념품 같은 것도 많았고 볼만했어. 벌꿀 아이스크림 컨셉이라서 벽에도 이렇게 꿀벌 그림이 많더라고. 그리고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피켓 같은 것도 있었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어.
우리가 고른 거는 제일 잘 나간다는 메뉴였는데 하치미츠 토로리 소프트라는 아이스크림이었어.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 기념품 샵에서 기념품을 좀 사려고 둘러봤는데 진짜 구경할 것도 많고 재밌는 게 많더라고. 이게 뭐야? 바나나 칩? 5,500엔 이상 텍스프리를 해주는 상점이었고 가까이에 시모노세키가 보거로 유명하다 보니까 보거 지느러 미술 같은 것도 있고 운세 뽑기 같은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 5,500엔 안 넘어서 텍스프리는 못 받았어. 건어물 위주로 기념품을 파는 그런 가게도 있었는데 이 집은 되게 유명한지 연예인들이랑 방송국에서 많이 와가지고 사인도 되게 많이 붙여있고 하더라고. 포장이 정갈하게 잘 돼 있어서 선물하기 좋겠더라고. 그리고 레트로 과자관이라고 해가지고 기념품 중에서도 일본 특산물이라든지 옛날의 과자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거에 관련된 다양한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과자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게 좀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보거 관련된 인테리어도 돼 있는데 귀엽더라고. 되게 이렇게 카레도 있었고 뭐 보거로 만든 어묵, 포 이런 것도 있었고 정말 다양했어. 아, 여기 동영상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안 보여. 밖에 있던 바나나맨 동상이 안으로 들여와져 있더라고. 모지코 돌아다니다 보면은 바나나를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본 항구 중에서 최초로 바나나를 대만으로부터 들여온 항구가 대만이랑 가까웠던 모지항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나나가 이렇게 상징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 다음으로 방문한 건물은 달의 노후 기념관이라는 중국이랑 관련된 건물이었어. 아, 그래서 여기 중국 요리집 있었구나. 총 3층으로 돼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 개화기 때 그런 느낌이야. 그치? 건물의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나라 개화기 때 건물이랑 비슷하더라고. 일본은 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기념 스탬프가 하나씩 꼭 있더라고. 건물 자체는 러시아 건축물을 모티브로 한 건물인데 기념관은 중국 대련시와 모지코가 국제항로 맺은 15주년을 기념하는 건물이더라고.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은 모지 미스이 클럽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사교 클럽이었다고 하더라고. 이 건물이 유명한 이유가 아인슈타인이 강연을 위해서 일본 방문했을 때 실제로 이곳에 숙박을 했던 침실이라든지 욕실까지 다 잘 체험할 수 있게 보존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간 곳은 예전에 해운회사로 쓰였던 오사카 상선 건물이었는데 크게 볼 건 많이 없더라고. 귀여워. 그런 거야. 헝그리. 모지코항에서는 건너편에 있는 시모노세키라든지 가라토 시장으로 갈 수 있는 페리를 탈 수가 있었어. 일정이 안 돼서 가라토 시장이라든지 시모노세키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안쪽에 선착장을 보니까 좀 잘 돼 있고 역사적으로도 꽤 오래된 그런 선착장 느낌이 나더라고. 이렇게 선착장을 둘러보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어. 장어덮밥이 먹고 싶어서 장어덮밥집을 찾아봤는데 이 집이 장어덮밥보다 기와소바라는 음식이 더 유명한 집이더라고. 기와소바는 불에 잘 달궈진 기와이에 소바를 얹어가지고 야끼소바처럼 먹는 그런 메뉴더라고. 해협 플라자 앞에서도 정문이 있었고 건물 안쪽에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뒷문이 있어가지고 양쪽 문으로 다 출입할 수 있었어. 이른 저녁을 먹으러 간 거였는데도 꽤 사람이 많이 차 있더라고. 여기가 인기가 있는 집은 맞는 것 같았어. 우리는 착가촉 자리로 안내됐고 2인 추천 메뉴로 바로 주문을 했어. 주문한 기와소바가 먼저 나왔어. 뜨겁게 달궈진 기와이에 초록색 소바면이 인상적이었어. 그리고 고기가 숨어져 있더라고. 소바는 한국에서 차가운 소바 먹어봤는데 따뜻한 소바 먹으니까 좀 더 특별하더라고. 약간 우리나라 잔치국수를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 장어덮밥이 나왔는데 육수도 같이 나오더라고. 이 육수는 장어덮밥 오차츠케용 육수였어. 그리고 옆에 녹차용 주전자가 또 따로 있었어. 뜨거운 물이겠지? 녹차용 온수도 따로 있더라고. 뜨거운 물. 녹찬물 우려두고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어. 장어 오차츠케는 조금 어색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장어 덮밥으로만 한번 먹어봤거든. 이건 일반적인 맛이었고 그 다음에 육수를 부어서 장어 덮밥에다가 오차츠케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육수 붓기 전보다 이게 훨씬 맛있더라고. 좀 비릴 줄 알았는데 전혀 비리지 않았어. 단체 손님도 많이 오는지 단체 손님을 위한 방이 따로 있었어. 맛있었어. 뭐 하는 거야? 왜 남자 목소리가 나지? 남자야. 저 치마 입은 남자야. 칠했어? 얼굴 하얗게 칠했어. 오, 올라오는데? 위험한데? 모지코역 광장에서 축제 준비 같은 걸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한참 구경하고 있었어. 갑자기 분수 나오니까 저거 찍어. 아, 너무 웃겨. 꼼수 보는 거 같아. 그분들이 가고 나서도 한참 분수 쳐다보다가 모지코역에 들어가서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한잔 하고 돌아가기로 했거든. 이 모지코역에 있는 스타벅스는 예전에 3등 대합실이었던 자리에 위치해 있어. 그래서 이 스타벅스 안에는 역사적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음료도 먹을 겸 겸사겸사 들어가서 구경해 보기로 했어. 1층 매장에는 벽난로라든지 벽 구조물이 남아 있었어. 그리고 내가 갔을 때는 일본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는 수박 프라푸치노를 팔고 있어서 그거 시켜 먹기로 했어. 수박 프라푸치노 맛은 아이스크림 수박바 맛이었어. 그리고 스타벅스 1층 매장에는 엘리베이터나 모지코역 바깥에는 연문을 통해서 예전 역사적 장소를 가볼 수 있었는데 귀빈들이 식사를 했다는 이런 고급 레스토랑도 보존이 돼 있었고 당시에는 젖은 구두로 들어가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이런 대기를 할 수 있는 다실도 있었거든. 근데 아쉽게도 다실 안에는 복원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 2층에서는 바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모지코역이랑 이어져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고쿠라로 돌아갔지. 아쉬웠지만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하게 됐어. 비행기가 이륙하려는데 아쉽더라고. 皆様この飛行機は間もなく着陸いたします。シートベルトをしっかりとお締めください。 마지막 일본어 방송을 들으면서 인천 도착. 이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 찾는 곳 옆에 이렇게 작은 입국장 면세점이 있더라고. 쉑쉑을 먹으러. 배가 고파서 지하 1층에 있는 쉑쉑버거를 먹으러 갔어. 저기서 볼까? 아, 여기 있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권 국가를 간 게 아니라서 그런지 한국 음식이 엄청 땡기지는 않더라고. 한치가 들어있는 새로 나온 감자튀김이 있길래 그거 시키고 버거랑 밀크쉐이크랑 해가지고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었어. 23분 남았다는데? 기타 큐슈에서 알차게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보람차더라고. 꼭 기억있지.